건강하셨죠? 세계적으로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박수를 많이 치고 즐거워하시는 분들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신대요. 박수를 많이 치면은 마음도 즐거워지고 또 우울했던 것도 날아가고.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불면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수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있을 때 독일에서 영국의 런던에 엄청나게 비행기로 폭격을 했습니다. 폭격을 하고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나는데 어떤 나이 연세 많으신 할머니께서 잠을 잘 주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전쟁 속에서 잠을 잘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밤마다 기도하고 믿고 그 다음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잠을 잡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 다 깨어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 항상 깨어 계시니까 나는 좀 잡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잤답니다. 우리가 흔히 잠이 안 와요. 또 잠이 와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잠이 어디로부터 오죠? 어디 있다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있다가 또 안 온다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도다. 맞습니까? 잠은 평안히 쉬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러면 잠을 못 자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는 또 없는 거죠. 또 그 경우는 달라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학적으로 보면 잠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은 우리 뇌 속에 송과선이라는 그 기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파이니얼 그랜드라고 합니다. 그 파이니얼이 솔방울이거든요. 그 솔방울 같이 생긴 기관이 뇌 한 중심부에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면은 저게 우리 뇌인데요. 저 안에 있는 게 저기 송과선입니다. 그래서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그 빛은 눈에서 신경이 전달하는 신호로 바뀌어서 우리 이제 저 안에 있는 송과선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가을의 솔방울 말고요. 봄에 피는 솔방울은 아직 피기 전에 조금 하나 아주 기관이 굉장히 적어요. 저렇게 뇌 한가운데 들어있는 게 송과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솔방울처럼 생겼다. 그래서 파이니얼 그랜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데카르트는 이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할 땐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송과선은 영혼의 눈이다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송과선 이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몇 시간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송과선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아니고 이 불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 송과선이라는 것은 생명 유지 장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송과선이 뭘 하냐면 인체 순환 리듬을 조절하고요. 낮과 밤의 시간, 우리 몸이 느끼는 이런 것들 다 조절해요. 계절의 생체의 리듬을 다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 송과선에 들어오는 빛이 저 방울 조그만한데 빛이 낮에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 몸이 이제 작동합니다. 시간도 알아내고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낮에는 그게 이제 세로토닌을 분비하고 밤에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것을 분비를 해요. 밤에는 그 밤에 분비하는 멜라토닌이 나와야 우리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분비하는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100% 이분들은 우울증이 있대요. 그 우울증 있는 사람들 다 조사를 해보니까 저 세로토닌이 부족해요. 그래서 햇빛을 우리가 많이 받는 것도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송과체에서 낮에는 세로토닌을 나오게 하고 밤에는 이 멜라토닌을 이제 분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을 자는 거예요. 이 잠자는 건요, 마취되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또 깨워도 모르잖아요. 어떤 때는. 그래서 마취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무의식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한숨도 못 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실컷 자고도 한숨도 못 잤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자기가 수면에, 그러니까 이 잠자는 거는요, 시간보다도 그 수면의 퀄리티가 훨씬 중요합니다. 얼마나 깊이 푹 자는가 안 자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게 뭐냐면요, 제가 이게 시계를 하나 차고 있는데요, 이 시계를 차고 밤에 잠을 자면은 제가 잠자는 상태를 다 기록을 해줍니다. 혹시 불면증이 있으시다고 스스로 생각하신 분들은 느낌의 불면증일 수도 있고 진짜로 불면증일 수도 있는데, 그건 기계적으로 체크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누가 안 자고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밤새. 제가 잠자는 기록입니다. 저 시계에 제가 기록을 보면은요, 전부 잔 시간이 7시간 23분을 잤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렇게 잠을 잤는데 그 다음 사진에 보면은요, 잠을 어떻게 잤는가를 또 다 통계를 내서 기록을 해줍니다. 제가 1시간 6분은 깨어 있었어요. 그 다음 장면에 나오거든요, 사진이. 그 다음에 렘 수면은 45분을 잤어요. 지금 렘 수면 45분 있죠. 그 다음에 얕은 수면은 5시간 59분을 잤어요. 그리고 깊은 수면은 1시간 11분을 잤어요. 밤에 자는 시간에. 저기 시간을 이제 잠자는 패턴이나 저런 걸 기록해 보면 저렇게 기록이 다 해서 일주일 내내 기록을 해서 저한테 저기 시계가 인터넷으로 이제 이메일을 해서 딱 통계를 갖다 줍니다. 우리 잠은 그래서 4단계로 잡니다. 잠을 잘 때 4단계로 잔대요. 저기 보면 렘 수면이라는 게 있죠. 렘 수면. 렘 수면이라는 건 뭐냐면 눈동자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렘이라고는 레피드, 그다음에 아이, 무브먼트 슬립. 그러니까 눈이 빨리 움직이는데 잠자는 거예요. 그건 아주 얕은 잠을 자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눈동자가 막 눈은 감고 있지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때 깨우면은 이분은 꿈을 꾸고 있어요. 저 렘 수면 때 사람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깊은 잠을 자면 우리가 어버가도 모른다 그러죠. 그렇게 깊은 잠을 자는 것은 하룻밤에 1시간 반 뭐 이 정도밖에 사람이 안 자요. 근데 잠을 이렇게 자는 거예요. 거의 깨어있는 상태. 그 다음에 눈동자는 렘 수면 상태. 그 다음에 얕은 잠, 깊은 잠. 이렇게 얕은 잠, 깊은 잠, 깨어있다. 이렇게 하면서 아까 그래프처럼 이제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지난밤에 한 잠도 못 잤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눈동자를 보면 알아요. 눈이 뻘개야 되는데 눈이 말짱하면 그건 잔 거예요. 왜 눈이 밝았냐면요, 애들도 막 밤새고 공부하면 눈동자 빨갛잖아요. 밤에 간에서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간은 우리 피를 다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간은 한 200가지 이상 그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간이 내가 깨어서 공부를 한다든지 다른 일을 하면은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정화시키는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잠을 안 자고 일어나면은 눈이 벌겋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형사들이 옛날에 취재할 때 잠을 못 자게 해서 잠을 며칠씩 못 자게 하면 막 헛소리를 하게 되고, 어떤 때는 물어보면은 자기 의식적으로 숨길 수가 없으니까 진짜를 말해버리기도 돼요. 그래서 고문할 때는 잠을 못 자게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방적으로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잠은 이런 패턴으로 자는 것이고, 잠은 뇌에 있는 송과선에서 멜라토닌이 나와야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잠이 온다, 안 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잠이 보약이라 이런 말씀 하시죠? 잠이 보약.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보약을 한 잔씩 다 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으시면 보약 드시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자, 잠자기 5시간 전에는 음식을 섭취하면 안 돼요. 잠자기 5시간 전에는 배를 다 좀 비워둬야 돼요, 우리 속을. 그래야 위도 쉴 거 아니에요. 근데 먹고 주무시면은요, 나는 자지만 위는 일을 해야 돼요. 위가 안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위가 안 움직이면 큰일 나요. 그 위는 계속 움직여야 돼요. 음식이 들어가 버려. 근데 우리는 야, 위 너는 일해, 나는 잘 테니까 그러면은 잠을 잘 못 자죠. 잠을 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깊이 푹 못 자요. 우리 장기들도 좀 쉬어야 돼요. 다 자고.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5시간 전에는 음식을 가능하면 안 드시고 위장을 비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가볍게 드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런데
현재 내가 좀 잠 자는데 불편하고, 영어로는 슬립 디스오더라 그래요.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 그다음에 아예 불면증은 인삼냐라 그래요. 근데 대부분은 불면증이라기보다는 슬립 디스오더.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이루시는 증상들, 이거에 대해서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칡 있잖아요. 칡, 갈근 40g하고 대추 8개. 그다음에 생강은 살짝 구우면, 제가 포강이라 그러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3가지를 해가지고 약한 불에 1시간 정도를 달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무시기 2시간 전에 이걸 드시면은 잠을 주무시는데 도움을 줘요. 그런데 이거는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드시면 안 되냐? 밤에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면은 자꾸 깨는데 이 차를 또 드시면 더 빨리 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을 주무실 때 하룻밤에 3번 정도 소변을 보시는 건 보통 괜찮아요. 근데 4번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소변 문제를 치료를 하셔야 돼요. 왜? 소변이 나를 깨워버리니까. 그러면은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변을 자주 가신 분들은 이제 그 빈뇨 현상을 치료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수면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드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차로 마실 수 있는 수면에 도움되는 것들. 이 서양 국화라는 게 있어요. 카모바일이라고 하는데, 서양 국화. 이 서양 국화차를 1시간 전에 드시면 주무시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서양 국화차, 보통 쉽게 사실 수 있어요. 가게 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감태차라고 들어보셨어요? 감태? 감태가 뭐냐면, 우리 김 같이 생겼는데 김은 아니에요. 김은 검은색이 아니고 파란색. 그래서 한국말로는 가시파래. 파래가 있는데 가시파래. 그걸 이제 감태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감태차를 마시면 잠을 자는 데 도움이 줍니다. 이 차는 사람이 너무 피곤해도 또 잠이 안 오잖아요. 이때 드시면 좋습니다. 또 사람이 너무 기뻐도, 내일 소풍 가면 주로 저녁에 잠이 안 와요. 그죠? 너무 기뻐도 잠이 잘 안 오고, 너무 피곤해도 잠이 잘 안 오고, 너무 슬퍼도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잠을 잘 주무시기 위해서는 우리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감태차를 드시면은 잠 자는데 도움을 주는데, 또 이 차는 또 안 드셔야 될 분들이 있어요. 갑상선 항진증 있는 분들은 이걸 또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음식도 유행처럼 누가 좋다고 하면 막 드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분에게는 좋지만 이분에게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이분에게는 안 좋은데 저분에게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차나 음식이나 드실 때도 내 체질은 어떤지, 내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걸 잘 구별해서 음식을 조절해서 드시는 거예요. 라벤더 차가 있습니다. 라벤더. 여러분 라벤더 차는 다 아시죠? 이것은 진정시키고 이완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라벤더 차는 향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라벤더 차를 드실 때는 그 향기를 즐기면서 드셔야 돼요. 또 이 라벤더 차는 진정하고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혈압 있는 분들은 또 안 좋아요. 제가 연세 많으신 분들 한번 우리 이웃집에 사신 적이 있었는데, 저를 만나면 가끔 잠을 못 주무신다고 그래. 제가 그분 어르신 보니까 커피를 꼭 또 안 드시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끊으시든지 잠을 좀 포기하시든지. 자기는 평생 커피를 한 잔씩 마셨기 때문에 안 마시면 안 된대요. 근데 커피에는요, 카페인이 있어서 우리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잠 안 자고 옛날에 공부할 때 커피도 많이 마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카페인 들어있는 커피, 녹차도 카페인이 들었어요. 커피, 녹차, 이런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를 드시면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되네. 그러면은 커피 마시고 잠을 잘 자려고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거예요. 그럼 망가지는 거예요. 잠을 잘 주무시기 위해서는 커피를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녹차도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깨워버리니까. 자, 그 다음에는 그럼 이런 것들을 드셨을 때 이제 멜라토닌이 그럼 언제 나오냐면요, 밤에 11시에서 1시 사이에 멜라토닌이 가장 활발하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주무셔야 돼요. 근데 보통 그 시간을 우리가 흔히 말씀하실 때 잠자는 내 패턴이 있는데, 그 시간을 놓치면은 그 다음에 잠들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멜라토닌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보니까 11시에서 1시 사이에 많이 나온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연구해서 밝혀낸 거예요. 근데 우리 한방에서는요, 수천 년 전부터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11시에서 1시까지를
자시라고 합니다. 자축인묘진사 오매신유술에게 12가지 있잖아요. 그걸로 24시간 이렇게 날아놨는데 그 자시, 축시, 인시 그렇게 하잖아요. 자시가 11시부터 1시까지 그거는 우리 장기의 시간으로는 담, 쓸기의 시간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1시부터 3시까지는 축시, 간의 시간이에요. 근데 간담이 쉬어야 되는 시간이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 깨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옛날에 진지 잡수셨어요 그랬잖아요. 그 진지 잡수셨어요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침은 진시가 7시부터 9시예요. 그게 진시. 자축인묘진사로 따져서 12지간 따지면 그래서 아침 7시서부터 9시가 위가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 시간에 진지를 드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 드셔도 위가 부담스럽고 너무 늦게 드셔도 위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7시에서 9시 우리도 보니까 식사 시간이 아마 8시 조금 넘으면 되잖아요.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7시부터 9시 사이에는 식사를 하시는 아침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진시니까. 자, 그러면 이제 멜라토닌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 또 있어요. 그 과일을 평소에도 많이 드시면 저녁에 잠을 주무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멜라토닌이 많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첫째로 바나나. 요 바나나에 멜라토닌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체리, 호두, 아몬드, 구기자. 요 종류들이 멜라토닌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주로 점심때 혹은 주무시기 전에 이거 하나씩 드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어쩌는 게 먹었는데 잠이 안 오던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음식이라는 거는 오랜 시간을 좀 두고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바나나 하나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잠을 자야 됐다. 그렇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드시면 왜냐하면 잠이 잘 불편하다 잘 안 온다 이럴 때 어제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경향이 있을 오랜 시간을 그렇게 보내왔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잘 못 잔다, 잠을 잘 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생활 개선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드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커피를 낮에 막 또 한두 잔씩 드시고 또 친구 집에 가서 또 녹차도 좋다고 몸에 좋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잠이 안 오게 되죠. 그래서 음식을 잘 조절하고 구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바나나, 체리, 호두, 아몬드, 구기자 이게 잠을 자는데 도움을 주는 멜라토닌이 들어있습니다. 자, 요 하나, 둘, 셋, 넷, 다 구기자는 좀 구하기가 조금 마트에서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바나나, 체리, 호두, 아몬드는 구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이거를 믹서에다가 갈아서 그다음에 뭐 우유, 락토스 우유나 이런 거, 그다음에 혹은 두유 이걸 좀 넣으시고 믹서에다 싹 갈아서 주무시기 전에 또 주무시기 바로 전에 드시면 안 돼요. 주무시기 한두 시간 전에 그거를 드시면 좋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믹서로 해서 드시면은 허기도 안 지고 또 너무 배가 고파도 잠이 잘 안 와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음식을 첫째 조심하셔야 되고 또 수면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골라서 드시고 그러면은 밤에 깊은 잠도 푹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걱정을 안 해야 돼요. 한국에 아직 남아있는 자식 걱정 또 그다음에 미국에서 사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 걱정을 하면은 잠이 안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걱정한다고 그 상황이 바뀌지도 않아요. 그냥 혼자서만 걱정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아까 그 영국에 있는 할머니처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깨어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하나님은 깨어 계시고 나는 잘 자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음식도 조절하시고 차도 드시고 하면은 밤에 잘 주무시면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밤에 잘 주무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